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일본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회의 쿼드에 참석해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의 한국 방문이 취소된 가운데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외무장관들은 역내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대응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건설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4개국 쿼드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 마르즈 페인 호주 외무장관, 수브라마니암 자이상카르 인도 외무장관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 강화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문제 중 하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고 중국 공산당의 은폐로 악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쿼드 국가들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America stands with each of you as we work to achieve victory over this horrible pandemic and rebuild our economies together. As partners in this Quad, it is more critical now than ever that we collaborate to protect our people and partners from the CCP's exploitation, corruption, and coercion. 일본과 호주도 쿼드 4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地域において責任を有するパートナーとしてルール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を強化していくという目的を共有しています。The Quad has a positive agenda. It's a diplomatic network that assists us as democracies to align ourselves in support of shared interests. We believe in a region governed by rules, not power. 새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예방한 폼페오 장관은 이후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선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위협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긴급한 과제이며 세계는 너무 오랜 기간 중국의 위협에 노출됐고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가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 전략에서 한국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한국은 지역과 국제 현안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여기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며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아래 역내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는 게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중국 견제를 위한 4개국 전략협의체 쿼드에 대한 한국의 지지나 참여를 촉구하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 안보의 핵심 축이며 양국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공유하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의 가치는 두 나라의 확고한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면담하고 미일 동맹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6일 보도자료에서 폼페오 장관이 스가 총리와 면담을 통해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동맹은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 안보를 비롯해 양국 국민 간 오랜 약속이란 공동의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한 정세에 관해 깊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히고 스가 총리가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폼페오 장관은 일본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앞으로 보낸 자필 편지를 통해 아버지의 명예회복과 유해 송환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유가족들은 또 UN 서울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N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북한 측 해역인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쓴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본인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이군은 편지에서 아버지가 늦게 공무원으로 임용돼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높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아버지를 월북자로 규정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군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고 마른 체형을 가진 아버지가 38km 거리를 조류를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나라에서는 설득력 없는 이유만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족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할 수 있겠느냐며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아버지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도대체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고 부친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6일 서울 주재 유엔 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국제사회가 객관적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서를 보내게 되면 진상규명을 통한 국제사회 공조와 함께 동생의 안타까운 희생이 새로운 평화의 길로 보다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요청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이래진 씨는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앞으로 보내는 조사 요청서에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피격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해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요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사무소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북한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북한은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를 보고받고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자신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이며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문 대통령이 밝혔다면서 어머니,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를 바라며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 상주했던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체제의 비효율성과 함께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안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가 북한의 경제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이 참석했습니다. 소바주 전 평양 사무소장은 북한의 인프라스트럭처, 즉 사회 기반 시설은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대기근 시절 1990년대, 즉 30년 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ublic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has not recovered from the collapse of the 1990s. 1990s is the end of the cooperation with the Soviet Union. Soviet Union was a trading partner, but it was also a provider of spare parts, of equipment, and of course, DPRK depended on it very much. 소바주 전 소장은 특히 사회 기반 시설의 붕괴로 전기 등 북한의 에너지 수급 문제가 불거졌다며 현재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률은 1990년대의 3분의 1 수준이며 또 북한의 수질과 의료 장비 부족 문제 등 북한의 열악한 보건 체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90 it was at 50 deaths for 100,000 live births to 82 deaths for 100,000 live births. This is a very telling number when you know that for the rest of East Asia, excluding Japan, of course, the maternal mortality rate for the same period reduced by 72%. 미국의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랜달 스파돈이 북한 담당 국장은 사회 기반 시설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한 체제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이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로 인해 각 개인들은 물론 제도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지 놀라게 된다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은 종종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very time the DPRK reinforces its system of social and economic control, it just creates all these new unintended
inefficiencies. And in effect, it undermines its own goals when it does that. 스파도니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사회 기반 시설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휴대전화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며 사업을 유지하거나 최근 북한의 고속도로에 요금 정산소가 등장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재원 마련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이나 보건과 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들은 휴대전화처럼 민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중호 조지 워싱턴대 개건 교수는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변화들을 볼 수 있었다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북한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정권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신형 첨단 무기를 공개하거나 시험할 수 있다고 국제위기감시기구가 밝혔습니다. 벨기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감시그룹 ICG는 최근 전 세계 9월 위기감시 보고서에서 북한이 당 창건일 기념 열병식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포함한 최신형 첨단 무기를 공개하거나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지난해 12월 예고한 새로운 전략 무기를 아직 선보이지 않고 있는 점과 최근 민간 위성 사진에 잇따라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 관련 움직임, 미국 군사당국자의 발언을 토대로 북한이 당 창건일 즈음에 무기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군의 한국 공무원 총격 피살에 대해 북한 정권이 도발을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로 현재 한반도 정세와 긴장엔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사무검사 대상 단체로 지정한 통일부 등록법인 민간단체 22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완료했지만 법인 허가 취소가 필요한 심각한 사유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6일 북한 인권과 탈북민 단체 등 통일부에 등록된 법인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109개 단체 중 22곳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87곳에 대한 사무검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나 현재 법인 허가 취소와 같은 심각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 정권이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지난 7월 이후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 분야의 민간단체 25곳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탈북민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북한 인권활동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